문제는 뭐 치유될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이 보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철을 가면 누구든지 뭐 불만스럽고 사회에 대한 뭐 내가 뭔가 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건 아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전에부터 생각해 왔던 게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교육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전부 다 내가 대통령 해야 되는데 뭐 떡볶이를 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대통령감인데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국회의원감이고 내가 사회 지도층이 되어야 하고 또 뭐 이렇게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우선 부속품으로 사는 것이 불만이다. 이런 표정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애들 가르칠 때는 관리자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이걸 좀 전시하는 그런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질과 자질을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교육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부 네가 대통령 돼야 한다 이런 식의 교육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불만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전부 다 일본 같은 데 가면 뭐 오뎅장 사면서도 전부 다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쭤볼 수 있어요. 그 아마 전문가분께서 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조봉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학교에 계시면서 이런 고민들 교수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아마 하강용 변호사님께서 결국 우리 교육에 뭔가 어디선가 조금 말하자면 뭐 틈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의 붕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어느 한 교사가 이렇게 어디 글 쓴 걸 보셨을 겁니다. 학교에 중간고사를 치는데 시험지를 딱 나눠주면 딱 시험지 받고 맞아 답안지에다가 이름 쓰고는 바로 3번이면 3번 쫙 갖다가 쓰고 뭐 주관식은 아예 안 쓰겠죠. 그죠? 4번이면 4번 쭉 써놓고는 바로 엎어지지 않은 친구들이 한 35명 중에서 한 10명 내외 된다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그 친구들이 시험때를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일찍 끝나서 좋고 야간 자서 강제로 안 해서 좋고 선생님 잔소리 안 들어서 좋고 잠자는데 편하고 PC방에서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좋고 우리 교육이 한 반에 그러면 한 대충 거칠게 보면 한 30% 정도입니다. 현재 제도 교육으로 도저히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조희영 교육감이 최근에 이 자사고 문제 가지고 권력을 치르는데 여러분 이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외고, 과학고, 특목고 만들었잖아요. 좋습니다. 특목고 중에서 뭐 과학 영재들 뭐 위원이라는 게 좋은데 우리 외고라는 게 사실상 이미 그리고 현대판 인류학교로 변질된 지가 오래잖아요. 근데 그 소위 그 학교에 대한 감독권은 교육장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자사고, 자유형 국립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말하자면 감독 책임이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실상 그 틀 내에 들어가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보십시오. 수업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자기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하 변호사님 질문에 적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층으로 한번 쭉 진단을 하고 저는 서울대학이 도입한 인재지역균형 할당제 정전 총리께서 어디 나중에 어디 글 쓰신 걸 보니까 첫 해는 그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수업을 못 따라가다가 멘토 시스템을 붙였더니 한 1년 더 지나서 3학년 때부터는 충분히 심지어 수월성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뭔가를 이런 데 대한 배려가 시작돼야 되겠죠. 지역균형 할당제입니다. 어디서 좌절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연세대학 고려대학이 소위 자신들 이기주의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교육자 위원장 할 때 참 모셔다가 두 분 총장님하고 전국 교육감님 다 모셔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합시다. 서울대의 연구대가 3분의 1 정도만 지금 운영한다 해서 저 시골 학교에서 우리 열심히 하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것만 있으면요. 이렇게 이 사교육 열풍은 어느 정도 잠들 수 있고 연고대만 따라하면 아까 이야기한 10개 대학이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도 우리 교육에 이렇게 이 사교육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의해서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요즘 막 서울대, 연대, 고대 무슨 뭐 수시 모집 많아지고 이 아이들 뭡니까 다양한 형태로 스펙 쌓고 봉사활동 많이 해서 입학사정관에 의해서 들어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방법이 2,000가지가 넘는다는데 그러면 시골 애들한테는 오지만 하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리가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이미 경쟁의 스타트라인에서부터 이렇게 배제시켜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한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자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더 전문가들이 고민하시겠지만 하 변호사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난 뒤에 필요하면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는 게 아닙니까? 소수자본대 정책을 한 이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다인종 사회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지혜다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벌써 보십시오. 해외 결혼해서 이주하신 여성들이 지금 한 35만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 보통 한 부자녀 되잖아요. 그럼 한 70만 정도가 지금 현재 아마 일본 대학생이 계실 거고요. 지금 애들이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 자기 어머니한테 모국어가 학습이 더디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럼 내 편이 칠 겁니까? 그럼 이런 정도의 고민 때문에 아마 하면은 생각에는 우리 모두 다 안분지족하는 교육을 아시겠지 않냐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그 내용을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되더라도 여기까지 답변드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저는 KBS 오피 박용현 사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차기 주도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이제 진보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지식인으로서 저희 모임이 별도로 있는데 오늘 같은 포럼을 보니까 제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기 지도자 새정치와 그다음에 우리 새누리당 지도자분께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 지금 현재 지식과 경제가 이렇게 폭증이 돼가지고 더 이상 확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지식과 경제가 융합이 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딱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젊은이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지식 중독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4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어려운가? 현재 실업 문제와 그리고 복지 문제, 교육 문제, 통일 문제 이 4가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한 분하고 경제 대표 한 분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모여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안을 올릴까 합니다. 국내 30개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선진국 30%, 중진국 70%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 30%의 간 밑에 중진국이 가장 윗꼭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진국이 아닌 중진국에 나가서 아까 공단 말씀해주셨는데 북한과 같은 공단이 약 300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세계가 저희가 이제 해외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나와주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30개 공단은 삼성부터 시작해서 30개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만 만들어 나가서 하면 실업 문제, 복지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건 별도로 또 나중에 저희가 또
국민을 상대로 포럼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안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실보 선장 임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부겸 전 위원님의 강연을 들었고요. 근데 여기 국민통합의 길에 세 가지 말씀하셨고 결론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좀 더 언급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공성 회복, 연대성 회복,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저희가 지금 제가 15년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시도했을 때 아이들 반응을 보고 이게 바로 갈등 해결의 가장 근본 대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딱 6개월 인성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친구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나와 단지 다르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 극복의 첫 번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분이 교육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키워주는 것 자체가 국민통합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산업부 최우석 차장입니다. 아까 공단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회 이런 통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단을 짓고 하기 위해서 사실 규제도 완화돼야 되고,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세종시 산업부 담당하다 보니까 기업들만 나오는 규제 때문에 못해먹겠다. 그 다음에 세종시에 가면 국회 때문에 못해먹겠다. 이런 못해먹겠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회가 세종시에 내려가면 안 되냐. 두 번째 질문은 세종시에 내려가서 같이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하고 해서 그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책 이발자들끼리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 기구끼리 서로 논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건 좀 넌센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났잖아요. 국장님은 출장이다. 일주일 5일 근무 중에서 4일 가까이를 최종로 현장에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들. 그럼 도저히 과장들은 도로 위에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회니까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거지만 수기하고 논의하는 걸 가지고 굳이 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물론 헌재가 그때 경국대전까지 동원해서 신행정수도 문제를 그렇게 합의가 오라느냐 또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좀 재미 좀 보려고 신행정수도 약속한 게 오라느냐 하는 건 지금 논의를 하지 맙시다. 그러나 핵심은 지금 최고 차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건 정말 너무 비효율이다. 비효율인 걸 알면서도 서로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그다음에 현단에서 그나마 가장 치유가 편한 거는 저는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와 관련된 걸 바꾼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국회의원들 다 죽일 놈이라고 한다는 건 아니죠. 뭔가 실질적으로 이 말하자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려면 아까 다른 여러 가지들하고 함께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아까 개헌 문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 아까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이 지역주의 정당 개량 문제, 아까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 다 함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할 수 있다. 지역 갈등과 그게 상당히 좀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호남에서 자라가지고 새누리당 가는 바람에 이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이제 교육감 선거 때는 그래도 호남 사람들이 많이 저를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개운치가 않은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좀 그런 감정을 벗어놓고 예를 들어서 인물을 보고 찍어라, 정책을 보고 찍어라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유도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정치권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좀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좀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도 이순자 여사가 사실은 이제 그 배경이 다른 동네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군인이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거꾸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판사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향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옛날부터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이조시대 때는 오히려 자기 지역에 그 판사 배치를 안 하고 다른데 그 관리들을 배치하는 그 기피 제도까지 있었는데 우리나라 거꾸로 자기 지역 가면 가점을 줘요. 지금도 공무원들도 자기 동네 출신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영남 사람이 호남 가거나 호남 사람이 영남으로 지원하면 공무원 가점을 줘야 됩니다. 왜? 국민들을 섞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동네 가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발전할 텐데 그래서 지금 일일 생활권이 된 이 대한민국에서 왜 거꾸로 계속 가고 있는지 국민들을 좀 섞어줬으면 좋겠다. 네. 요즘 뭐 교대 출신들도 그 교사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를 들어서 그 동네 교대 출신들한테 가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고성도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박사가 고요. 저는 아주 생생하잖아요. 향판제도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당시 대정부 질문할 때 도대체 향판제도가 뭐냐? 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뭐 하는 이 중요한데 향판이 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에 속한 친구들한테 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가 어렵지 않겠냐. 그럼 도저히 옛날처럼 뭐 교통이 어려울 때라든가 이럴 때도 아니고 이거 왜 하냐. 최근에 법원 행정처장께서 이거 재검토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교류가 의제되도록 하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 무슨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대구 시민들이 가장 잘 아는 야구선수가 이성엽 선수입니다. 양준혁 선수입니다. 두 분 다 부모님이 다 호남분들이세요. 옛날에 군대 생활 대구 와서 하셨다가 대구 석시한테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고시켜서 도표를 했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서로 사는데. 사실상 이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하는 친구들이 실력 없는 걸 커버하기 제일 좋은 게 이 원초적 감정이잖아요. 물론 그 동네별로 이제 2개국, 3개국 이상 이렇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비슷하게 묶어서 국견선거를 해놓으니까 또 소지역주의가 있고 했는데 사실입니다만 이 근본적으로 아마 고성도 의원이 그쪽에 계시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이 턱도 없는 정말로 턱도 없는 어떤 이런 불합리는 정말 2조 때 상피제도까지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이건 뭐 행정하시는 분들까지 또 다들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하입시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도 좀 언론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 지역 감정 유발적 발언하는 건 좀 작살내 주세요. 여러분들 저 외국 생활 해보셨지만 미국 같은 학교에서 인종차별적 발언하면 폐학시켜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무슨 미 의회에 와 있는 무슨 좀 제로 이 랭킹이 되는 어떤 그런 하원이었나 상원이었도 혹시 어디다서 잘못해가지고 인종차별적 발언 잘못하거나 뭐 이래버리면 아예 작살을 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그런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면 오히려 아주 영대우를 받는 아주 이 더러운 공토가 있습니다. 언론이 작살내 주십시오. 그럼 뭘 쓰겠습니까? 막말 동네 구멍가게 골목대장 안 하겠지만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왜 그런 리더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까? 이건 좀 정말 우리가 한번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좀 부담도 사실 됩니다만은, 좀 저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주의가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그거는 인종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또 민족이 다르거나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대립이 되고 그게 이제 갈등이 심해서 전쟁까지 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주의가 사실은 지역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기주의라는 이런 관점에 봤을 때는 어느 나라들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쁘게 발전이 된 게 우리나라의 현상이죠. 그게 이제 지역 감정이 되고 지역 차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이제 우월감, 한쪽은 어떤 소외감 이런 걸 받게 된 게 이제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거는 뭐 정치 권력이 해결을 해야죠. 이게 시민운동을 통해서 또 기타 뭐 어떤 세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치인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또 이게 안 되면은 롱런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돼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우선 손쉽게 우리들이 피부로 닿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건 정치인의 행위라든지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정치 권력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마치 뭐 몇 분이 가셨습니다만은 뭐 김부겸 의원님도 이렇게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이렇게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또 여기 김두관 의원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만약에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이지만은 가장 큰 정치 권력을 갖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정말 행동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내가 행위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특히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나오신다는데 한번 이정희 의원하고 바꿔서 한번 나와보세요. 김 의원님이 그쪽에 나오시고 이정희 의원이 대구에 나와서 말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하는 그런 과단성이랄까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이렇게 보이는 거 정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참 이게 뭐 질문이 말입니다.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좀 행동으로서 쉽게 좀 내가 정말 몸을 하겠다 보이겠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승철 장군님 육군 대장까지 지내시는 이 정치인들 뒷속까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저희들 내부고 사람께서 아마 이 우리 유력한 대권 주자는 제 정몽준 의원이셨고요. 지금 가셨기 때문에 우리 김부관 지사님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꿈을 꾸고 있는 단계 아직은 좀 연결지도 못한 단계니까 그 가정법에 의한 질문은 저희가 좀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도적 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아까 얘기했더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씩 옅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언론사 사장님들도 계시던데 언론에서 사실은 조금 이런 건 냉정하게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활동이나 뭘 하다가 이런 지역감정 유발적 발언해서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리스트를 공개해가지고 반헌법적이잖아요. 공화국 국민들을 가난하는 만큼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사회적인 기준이 지금 뭐라고 하지만 요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할 때 옛날에는 관행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못하잖아요. 다운계약서, 아들 공부시킨다고 주민등록법 위반 이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시니컬해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그 법 협상 그 인태희 당시 한나라당 수석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야, 우리보다 너가 더 고생할 텐데 괜찮다고 무조건 하자고 4대 기간만 하자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뭐 이야기 좀 삐뚤어졌습니다만 이처럼 이미 사회적 기준이 점점 이제 엄격하게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여태 조금씩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촉발하고 악용하지 않으면 지금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다른 사회적인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옅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하는 어떤 선배들의 여러 가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즉슨 일본이라는 우리들을 옥죄는 그 강고한 적 앞에서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상당히 사회 심리적 문제이거나 사회 경제적 문제이죠. 왜? 기회가 워낙에는 농업지역에서 기회가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나중에 3당 합당한 이름으로 오히려 포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나마 야당 출신의 호남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되면서 어느 정도 희석가 됐지만 혹시 그 뒤로 지금 현재 최고 권력이 이런 무슨 장관 무슨 안배한다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에이스 카드들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분배해야죠.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왜 광정의 해군기지를 왜 반대하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왜 저 울진에 있는 분들이 저 삼척에 있는 분들이 원전 그것을 반대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뭐 국가의 일이니까 왜? 내 집 앞마당 이야기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무슨 장관을 뽑아서 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장관 한 사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그 팀워크 전체가 많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국회 수기라는 또 과정이 있고요. 이렇다면 저는 좀 완고하게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인사를 균형 있게 선발하도록 그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정치 권력자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전면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문제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건 진짜 반헌법적입니다. 여기 와서 그런 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제재도 강화하자. 요즘 특히 요즘에 우리 젊은 사장님들은 SNS가 자기 파워들이 전부 몇만 명씩 되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 갈등이나 모순이 축이 이전하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게 남북 문제라든가 큰 문제를 풀기 전에 스스로 한 공동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그냥 쓱 비켜두고 가다 보면 언젠가 이게 다시 되풀이해집니다. 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이죠. 그들이 언제든지 이걸 자기들의 전가의 모도처럼 가지고 와서 또 이 공동체를 작살내기 전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옳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아마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